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국비 지원 비율을 놓고 교착 상태에 있던 광주 친환경 자동차 사업의 물꼬가 튀었습니다. 국비 지원액이 450억 원을 늘었습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대한 특검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을 허수아비로 풍자했다 외압 논란이 일었던 세월 5월에 대한 특검 수사도 착수됐습니다. 광주시가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한 이랜드파크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을 위해 법적인 구제 절차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광주 대졸자들이 취업도 전에 빚더미에 안고 있습니다. 20%가 1,240만 원이 넘는 학자금 대출을 받고 있습니다. 국비 지원 비율 문제를 놓고 정부와 교착 상태에 빠졌던 광주시의 친환경 자동차 사업에 물꼬가 튀었습니다. 광주시와 MOU를 맺었던 중국 조이롱 코리아도 사업 추진에 진전된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친환경 자동차 사업이 지난해 7월 3,030억 원짜리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을 때 터져나왔던 광주시의 환호는 곧 한숨으로 바뀌었습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 때만 해도 국비 규모가 전체의 3분의 2인 2천억 원이었지만 정부가 지침 개정을 이유로 국비 비율을 줄이면서 지원액이 절반인 1,000억 원에도 미치지 못할 위기에 놓인 것입니다. 국비와 지방비 부담률을 놓고 다른 의견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기재부에서는 국비를 980억 원 구매로 줄여야 한다는 것이었는데 광주시와 정부의 기싸움 속에 반년 가까이 멈춰있던 사업 진행에 돌파구가 마련됐습니다. 광주시가 절충안을 받아들이고 총 사업비를 확정한 것입니다. 국비 비율은 정부안을 받아들이되 대신 국비 지원 항목 3개를 늘려 국비 지원액을 983억 원에서 1,431억 원으로 증액시켰습니다. 최대한 우리 시에 유리한 것으로 여러 가지 노력을 해서 5대5 정도를 지켜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광주시는 올해부터 본격 사업 착수에 들어가 빅그린 산단을 자동차 전용 산단으로 바꾸기 위해 산자부와 협의에 들어갔습니다. 또 총사업비가 확정된 만큼 국내외 완성차 기업들을 빅그린 산단에 유치하기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광주시와 MOU를 맺은 중국 조이롱 자동차는 조이롱 코리아를 통해 전기 자동차를 국내에 들여와 국내 인증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태를 수사 중인 특검은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대해서도 고강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을 허수아비로 풍자했다가 광주 지역에서 전시 외압 논란이 일었던 세월 5월에 대해서도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김기춘 비서실장의 조종을 받는 허수아비로 풍자한 홍성담 작가의 세월 5월. 지난 2014년 광주 비엔날레 전시가 추진됐지만 광주시가 비엔날레 재단에 작품 전시 제외를 지시하면서 전시가 무산된 바 있습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30일 광주시와 광주 비엔날레 재단에 공문을 보내 홍성담 작가의 세월 5월 전시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광주 비엔날레 재단은 홍성담 작가를 전시작가로 선정한 경위와 세월 5월 전시 경과 일지 등의 자료를 특검팀에 제출했습니다. 특검팀은 이를 토대로 실제로 세월 5월 전시 철회에 청와대나 정부 외압이 있었는지 여부와 문화계 블랙리스트와의 연관성 등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공개된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망록에는 세월 5월 전시 무산에 김기춘 비서실장의 지시가 있었다는 내용이 담겨 큰 논란을 불러왔습니다. 윤장현 광주시장도 지난해 11월 김종 전 문체부 2차관의 압력을 받았다고 고백한 바 있습니다. 김 전 차관 등은 관련 혐의를 부인한 가운데 특검의 수사를 계기로 세월 5월 전시가 무산되는 과정에 청와대나 정부의 개입 여부가 밝혀질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이 새누리당 탈당 세력인 개혁보수신당과 연대에 대해서 반대 입장에 서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 의원은 당대표 출마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하고 개혁보수신당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동조한 것은 인정하지만 정체성의 문제가 있어 연대는 빠르다고 말했습니다. 반기문 유엔 총장 영입에 대해서도 본인 입장 표명이 없는 상태에서 함께하자고 하는 것은 성급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오는 15일 당대표를 뽑는 국민의당에서는 박 의원을 포함해 5명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오늘도 비교적 포근한 겨울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하지만 미세먼지는 계속 주의해 주셔야겠는데요. 밤사이 광주와 전남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회복했지만 오늘 낮에 북서풍으로 인해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나쁨 수준으로 농도가 짙어지겠습니다. 또 낮에 연무가 함께하면서 공기의 질이 더욱 탁하겠는데요. 호흡기 약하신 분들은 장시간 외출 피하시고 마스크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현재 광주는 0.6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곡성이 영하 4.3도, 나주가 영하 3.5도로 전남 일부 지역에서는 영하권으로 출발하면서 어제보다 추운데요. 하지만 낮 기온 1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평년 기온 4도가량 웃돌겠습니다. 당분간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크니까요. 건강관리 계속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영광과 장성도 영하 2도대로 떨어져 있는 상태고요. 담양과 화순의 낮 기온 11도로 예상됩니다. 전남 대부분 지역 어제와 비슷한 기온 보이겠습니다. 곡성과 구례가 10도, 보성 11도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대구와 청주 공항 등 흑자로 돌아선 지방공항과 달리 무안공항은 여전히 적자 공항에 머물고 있습니다. 하나의 조건이 충족되면 또 다른 조건이 가로막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각각 250만 명 시대를 개막한 청주공항과 대구공항. 중국 노선 확대와 저비용 항공사의 취향이 밑거름이 됐습니다. 전기선이 중국과 제주 등 단 3개 노선뿐인 무안국제공항은 지방공항 가운데 성장세가 가장 더딥니다. 광주공항과의 통합 지연이 한몫하고 있습니다. 당초 광주공항의 국제선 대체공항으로 추진됐지만 무안-광주 고속도로 개통, KTX 개통 이후 통합될 것이란 약속과 전망이 물거품된 뒤 군공항 이전 문제까지 얽혔습니다. 전라남도도 이제 무안공항 활성화의 전제 요건으로 공항 통합 대신 KTX 경유를 내세우면서 두 공항 통합 문제는 논의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우선 무안공항으로 KTX가 지나지 않는 상태에서 공항 통합을 합의해봤자 승객이 늘어나질 않기 때문에 KTX 경유를 포함한 사전 준비를 갖춰가면서 이 문제를 추진하기로. 정치권에서 무안공항 순천 간 고속도로 건설로 전남 동부권 항공 수요도 가져오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지만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 뾰족한 대책 없이 무안국제공항은 올해 개항 10년째를 맞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지방채를 모두 갚은 채무 영원 자치단체가 늘고 있습니다. 장흥군과 무안군은 지난해 말 각각 55억 원과 5억 원의 채무를 모두 상환해 채무 영원 시군에 합류했으며 완도와 영광 등 전남 22개 시군 가운데 6곳이 채무 영원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또 곡성은 27억 9천여만 원, 고흥 4억 5천여만 원, 강진 6억 9천여만 원 등 남은 채무가 적은 시군도 있어 올 연말 채무 영원 지자체는 늘 것으로 전망됩니다. 음주운전으로 7번 처벌받은 30대가 또다시 음주운전을 했다가 구속됐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회사원 38살 이모 씨가 한 달 전 광주 광산구 수안동에서 면허 정지 상태인 혈중 알코올 농도 0.098%로 500여 미터가량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단속됐습니다. 7차례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이 씨는 지난 2014년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보성의 한 농협 미곡 처리장에서 10억 원대 쌀이 사라져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전남 보성경찰서는 시가 14억 원어치의 쌀이 사라졌다는 보성 모 농협의 고소장을 접수해 조사 중입니다. 경찰은 지난달 말부터 출근하지 않고 연락이 두절된 판매 담당 직원이 쌀을 몰래 판매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미곡 처리장 일대 CCTV를 조사하고 사라진 직원의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광주 중앙로 도로에 북한 국기를 달아왔다는 허위 사실이 SNS상에 유포돼서 경찰이 확산 방지에 나섰습니다. 광주지방경찰청은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해당 게시글은 2014년 고양시에서 인천 아시안게임 참가국 깃발을 달아놓은 사진으로 광주 중앙로와 무관하다며 유언비어 확산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경찰은 인터넷 커뮤니티인 일간베스트 저장소에서 해당 게시물이 시작됐다고 추정하고 있으며 위법성 여부에 대해서 법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새해 금연 결심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특히 올해는 담뱃값에 흡연 경고 문구와 피해 사진을 넣는 등 시각적 충격을 주는 금연 정책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새해 금연 다짐을 이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이미지 뉴스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저희 3분을 이었습니다. 흡연으로 건강을 잃은 사람이 직접 증언한 공익 광고입니다. 각종 질병 그림과 경고 문구가 표시된 담뱃값까지 충격적인 이미지로 금연을 유도합니다. 아무래도 그런 그림을 보니까 제 폐도 그럴 것 같아서 줄어들 것 같아요. 지난 2일 광주의 한 보건소. 금연을 결심한 사람들의 방문이 평소보다 늘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모두 금연에 성공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담뱃값이 대폭 오른 지난해에도 광주 5개 자치구의 금연 클리닉에 10,000명 이상이 등록했지만 절반 이상이 다시 흡연자로 돌아섰습니다. 담배를 끊은 지 2, 3일 뒤부터 찾아오는 금단 현상 때문입니다. 금연을 위해서는 의지뿐만 아니라 금단 현상을 관리할 수 있는 전문가의 도움도 필요합니다. 흡연하시는 모든 분들이 꼭 금연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데 특히 여성과 청소년분들의 금연의 의지를 다 도울 수 있도록 저희들은 적극 노력해 가겠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관련 센터들이 찾아가는 금연 서비스와 여성 장애인 등 흡연자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이를 적극 활용하는 것도 금연에 성공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MBC 뉴스 이미지입니다. 시각장애를 지닌 아이들을 위해서 3년째 점자 동화책을 만드는 학생들이 있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동신고등학교 봉사동아리 돈돈해 학생들인데요. 전미르 동아리 회장과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돈돈해라는 동아리인데 네. 동아리 이름은 어떻게 지으신 건가요? 그 노자의 도덕경에서 나온 말을 구절을 인용해서 그 나누어지는 바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군요. 그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책을 직접 만들어 또 기증을 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걸 어떻게 시작하게 됐습니까? 처음엔 학교 도서관 활성화 프로그램으로 시작됐는데 그 동아리 담당 선생님과 사전 선생님의 제안으로 이게 시작되었고 그 많은 아이들이 신청하게 되고 또 그 아이들이 많이 도와주고 열심히 해서 3년째 이어오고 있습니다. 3년째? 네. 예, 그러면은 뭐 꽤 많은 권수의 네. 책이 만들어졌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지금 총 218권을 제작했는데요. 그중 96권은 그 텍스트 도서고 나머지 122권은 점자 라벨책 도서입니다. 네. 그럼 만들어서 이제 이거를 어디에 뭐 기증을 하고 하셨는데 네. 이거 만들 때도 좀 어려움이 좀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힘들진 않으셨습니까? 힘들었는데 그 라벨책 도서를 만들 때 일일이 그 한 점 한 점 찍을 때 처음에는 신나고 재밌었는데 이게 하다 보니까 반복 작업이다가 손목도 아프고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예. 이게 그러니까 기계로 한꺼번에 이렇게 확 이렇게 찍는 네. 게 아니고 저희가 일일이 다 다 라벨지에다가 이거를 네. 예, 점자책을 이렇게 찍는 네.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정말 노동이었는데요. 다 일일이 점역해가지고 다 찍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변화를 좀 느꼈을 것 같습니다. 이런 활동을 하면서 예, 어떤 그 마음의 변화가 좀 있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여름방학 때도 그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 세강학교에서 직접 그 박현진 선생님이라고 오셔가지고 시각장애 교육도 하고 점자 봉사도 하고 워드 봉사도 하니까 그 동아리 아이들이 인식도 많이 변화되고 장애인에 대한 그 오해와 편견도 많이 해소되었어요. 네. 이 활동을 통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에 대한 어떤 편견 같은 게 많이 없어졌군요. 네. 앞으로는 어떤 또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내년 3월에 다시 신입생 모집을 해가지고 점자 라벨책 제작과 거기서 세강학교에서 그 텍스트 도서를 더 많이 원하셔가지고 텍스트 도서를 중점으로 이제 만들어 나갈 거고 그 장애인 이해를 위한 활동이면 이제 저희가 더 할 예정이에요. 네. 자신의 어떤 능력을 지금 나누는 활동이었는데 네. 그 책을 맨 마지막에 전달할 때 그 느낌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을 좀 볼 때도 어땠습니까? 그러니까 뿌듯하기도 하고 약간 끝났다는 게 약간 허전하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또 다시 이걸 또 해야 되겠다는 네. 또 의지도 좀 생기고요. 네. 예. 내년에 또 잘해야겠다고 마음먹기도 했어요. 동아리 회장님이시니까 네. 예, 회원들한테 한 말씀 해주세요. 1년 동안 수고했고
내년에도 잘 부탁합니다. 자, 그리고 좋은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게 예, 다른 친구들에게도 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아침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광주 소재 대학을 졸업한 취업자 5명 가운데 1명은요. 대학 등록금을 내기 위해서 학자금 대출을 받고 있습니다. 대출 금액은 평균 1,240만 원 정도. 취업 후에도 갚아야 할 대출 금액은 평균 1,111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취업도 어려운 상황에서 졸업과 동시에 1,000만 원이 넘는 빚을 갚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일까요? 취업 준비를 하는 기간에 한 달에 180만 원을 받길 원했는데요. 졸업 직전에 월 평균 195만 원 정도를 희망했던 것과 비교를 하면 연 한 200만 원 정도 줄었습니다. 취업 준비를 하는 동안 학자금 대출로 인한 부담감 등으로 눈높이가 낮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광주 지역 대졸 취업자가 첫 직장에서 받는 월 평균 임금은 148만 원. 희망하는 평균 월급보다 30만 원이나 적었습니다. 카드뉴스였습니다. 광주시는 이랜드파크에 근무했다가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을 위해서 법적인 구제 절차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고용노동부 조사에서는 광주 지역 이랜드파크 10개 매장에서 1,455명의 아르바이트생들이 3억여 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광주시는 비정규직 지원센터와 광주시 노동센터 등을 통해 체불임금 계산과 구제 절차 상담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운정동 태양광 사업 항소심에서 패소한 광주시가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태양광 사업 우선 협상 대상자와 재판을 벌이고 있는 광주시는 지난주 금요일 항소심 재판부가 법리를 오해했다는 취지로 상고장을 대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태양광 사업 1순위 업체를 배제하고 2순위 업체를 선정한 것과 관련해 1순위 업체와 소송 중인 광주시는 1심에서는 승소했지만 2심에서는 패소했습니다. 목포 해안로에 새로운 명소가 조성돼 시민들에게 개방됐습니다. 유달산을 배경으로 섬과 오가는 배를 바라보는 해변 데크와 산책길이 명품입니다. 문현철 기자입니다. 40여 년 전까지 째보 선창에 있었던 목포 해안로. 수리 조선소가 난립해 흉물스러웠던 이 일대가 공원으로 탈바꿈했습니다. 바닷가를 따라 긴 목재 데크가 설치됐고 한켠에는 작은 무대와 녹지도 조성됐습니다. 여름에도 시원하니 오고 가는 그 배들 많이 구경하고 모든 거 잘 돼 있는 것 같네요. 대반도까지 이어지는 기존 해안로와 연계돼 휴식 문화 공간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예, 기존 노후 호안을 정비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한편 항만 경관을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고 2년 전 문을 연 북항 노을공원은 석양을 바라볼 수 있는 명소로 하당 신도심에 조성된 평화광장은 시원한 바다 분수쇼가 펼쳐지는 목포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또 반세기 만에 복원된 사막도는 관광객들에게 목포의 역사와 추억을 소개하는 곳으로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친수 복합 공간이 곳곳에 들어서면서 목포시가 서남의 대표 미항으로 면모를 갖춰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프로축구 K리그 클래식에서 활약하고 있는 광주FC가 2017년 시즌 준비에 나섰습니다. 광주FC 선수단은 어제부터 14일까지 2주일 동안 광양에서 동계 훈련에 나선 뒤 16일부터는 포르투갈 알가부에서 2차 훈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특히 포르투갈 훈련 기간 동안 올 시즌 광주FC에서 활약할 용병 선발도 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남 지역 국도변 졸음쉼터 2곳에 전기차 충전소가 설치됐습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한전 광전남 지역본부와 공동으로 무안 청호쉼터와 여수 대포쉼터에 15분에서 30분이면 모든 차종에 충전이 가능한 급속 충전기를 설치하고 위탁업체를 선정하기 전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전국 국공립대학교 교수회 연합회가 순천대와 광주교대 총장 임용 과정에 청와대 비선 실세가 개입됐다는 의혹을 수사해달라고 박영수 특검팀에 요청했습니다.
교수회 연합회는 지난해 국회 청문회에서 충남대 총장 임명에 대한 비선 실세 개입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재작년 순천대학교에서도 이순희자가 총장에 임명되는 등 비선 실세 개입 흔적이 있어 특검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총장 공석 사태가 이어져 오고 있는 광주 교대도 교육부가 구체적인 사유를 제시하지 않은 채 총장 재추천만을 고집하고 있어 비선 실세 개입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광주 상공회의소가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2017년 신년 인사회를 개최하고 올 한 해 광주를 미래 신산업 중추도시로 구축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광주 상인은 올해 친환경 자동차와 에너지 등 주력 산업을 고도화하는 한편 융복합을 통한 다양한 신산업을 창출하기 위해 여러 유관기관들과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광주 광산구 동곡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직접 농사지은 쌀을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나눠줬습니다. 조선대학교가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과 생계비를 지원하기 위해 광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협약을 맺었습니다. 나주시가 어르신들의 치매를 조기에 발견해 예방과 치료를 할 수 있도록 나주종합병원을 치매 조기검진병원으로 지정했습니다. 보성군 노인복지관 어르신들이 직접 든 목도리와 수세미를 팔아 수익금을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전달했습니다. 다음은 희망 2017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광주 남구 효덕동 평강교회에서 30만 원, 효덕동 17동 주민이 40만 원, 봉선 2동 금호 2차 14통 주민이 70만 2천 원, 전남 나주시 남평읍 광촌 1, 2 주민이 14만 원, 광촌 1, 2 박영회 씨가 1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광촌 1, 2 주민이 5만 4천 원, 교원 1, 2 주민이 20만 원, 5개 1, 2 주민이 11만 원, 5개 1, 2 주민이 19만 원, 5개 3, 2 주민이 8만 원을 보내주셨고 5개 4, 2 주민이 12만 원, 남평 1, 2 주민이 35만 원, 남평 1, 2 성모약국에서 3만 원, 남평 1, 2 솔약국에서 5만 원, 남평 1, 2 덕은건설에서 5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남평 1, 2 우람에서 5만 원, 남평 1, 2 좋은치과에서 5만 원, 대교 1, 2 주민이 25만 원, 대교 1, 2 건강약국에서 5만 원, 대교 1, 2 연합의원에서 10만 원을 보내주셨고 대교 1, 2 낙지명가 10만 원, 대교 1, 2 경로당에서 10만 원, 대교 1, 2 최훈 씨가 5만 원, 우산 1, 2 주민이 17만 원, 우산 4, 2 주민이 12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남석 1, 2 주민 10만 원, 광희 1, 2 주민이 8만 원, 풍림 3구 주민 11만 원, 노동리 주민이 8만 3천 원, 상곡리 주민이 1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